아멘. 네, 이번 달은 제가 그 일론 머스크 요즘 류 목사님께서 BTIT 계속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거에 이제 발맞춰 가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의 미래준비 24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보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좀 목차들을 보시면서 자기 수준에 맞는 필요한 책들을 골라 좀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6권 보면서 조금 그래도 좀 이거는 봤으면 한다 싶은 게 첫 번째 책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그리고 그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 요 정도 책은 조금 읽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있는 책들은 이제 랩넌트들 이제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진출하는 친구들은 저런 책도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초등학생은 후 시리즈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의 비밀이 있다. 모든 성공자들이 갖고 있는 그 성공의 비밀. 제가 요번에 이렇게 조금 압축을 해봤는데 큰 생각을 갖고 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큰 생각. 그리고 거기에 24 집중을 잘하더라.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성공하려면은 성공자 수준의 생각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책을 쓴 데이비드 슈워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공은 지능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생각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 생각이 콜라 뚜껑만 하면 그만한 응답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생각하는, 굉장히 아주 크게 생각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제 그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성공자들이 어떻게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창조적으로 하느냐. 일단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남들은 저게 어떻게 돼? 그거를 나는 믿는 거야. 그리고 이걸 일단 실행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더 능률을 높여서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조금 더 새롭고 개선된 일 처리 방식을 추구하는 그게 이제 창조적 사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갖고 있더라.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연구하는 자세를 갖더라. 그래서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를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잘게 쪼개가지고 구체화시킨 다음에 하다 보면 허점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그런 자세를 갖고 있더라. 이런 성공자의 자세를 갖추고 아주 지금 그 현존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이제 일론 머스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인생 전환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 출신이고요.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이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이제 이민을 이제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 이제 거기 가서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자란 이제 친구인데 어려서부터 완전 책벌레였대요. 그래서 얘가 뭐 이런 일화도 있어요. 막 자는데 너무 왜 깜깜하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막 오돌오돌 떨다가 어느 날 책에서 어둠은 광자가 없는 것이다. 그걸 보고 근데 그냥 왜 그런 거에 시달렸지? 하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책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왕따, 막 이제 너무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버리니까 책을 많이 읽으니까 막 왕따 당하고 폭행, 이제 부모님 막 이혼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좀 받았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하고 다녔대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을 좀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저 아스퍼거 증후군이 이제 되게 또 장점으로 발휘된 게 있는데 과학이랑 컴퓨터에 완전 몰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독학하고 이제 12살 됐을 때 게임을 하나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 게임 업체에 뭐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0, 50만 원, 우리나라 돈은 50만 원 정도 이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게임 업체는 꼬맹이 둘이 뭘 갖고 왔는데 요것 봐라, 이거 한번 연구해봐야겠네 하고 이제 5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그때부터 보였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청소년 시기 때 이제 한 12살에서 이제 15살 그 사이에 문제가 찾아와요. 실존적 위기에 빠집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이 인생의 의미가 뭐지?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되게 덧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독서를 또 막 해요. 책벌레니까. 그래서 막 그 당시 막 실존주의 철학, 니체, 쇼펜하우어 막 이런 책들을 막 봐요. 근데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막 허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사람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는 그게 싫었던 거야. 근데 이 니체나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게 나하고 너무 안 맞다. 이제 그런 찰나에 그 SF 소설을 읽게 돼요. 이제 더글러스 애덤스의 이제 은하수를 여행한 히치하이커.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됐는데 막 1000페이지. 나는 못 보겠다. 아무튼 이제 저게 그 SF 코믹 소설이래요. 그러니까 재밌게 좀 본 것 같아요. 재밌게 풀어가니까 이제 저 책을 보고, 그리고 또 아이작 아시모프가 쓴 이제 그 공상과학 소설인데 파운데이션, 그 옆에 있는 6권 7권으로 이제 분권되어 있는 저 책인데 몇 페이지냐? 3000 페이지가 넘어. 못 읽겠다. 근데 어쨌든 저런 이제 소설을 통해서 내가 미래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재밌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철학 그 세계관을 갖게 돼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거야, 긍정적으로 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만들어가면 되지. 야, 우리 저 영화 보면 은하수를 여행한 히치하이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우주를 여행하겠다. 그래서 우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그 문명을 개척해야 되는데 그걸 내 첫발을 내가 만들어야지. 이제 이런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무언가야, 새로운 거를 찾아 떠날 거야.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오늘 해야 될 건 뭐지? 그거 실행하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걸 청소년기에 이거를 잡게 됩니다. 이제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선 큰 그림은 그려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인이 하기 시작을 해요. 미래를,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그리고 우리 가족들 미래, 인류가 살아야 될 미래를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지구가 빨리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을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떠나겠구나, 우주로 가야겠구나, 달 아니라 화성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화성에 그곳을 빨리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이사 가듯이 거기로 갈 수 있게 준비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이 그 화성에 이렇게 만들려면은 과학기술이 이렇게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지금 빠른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가 멸망하는 속도를 조금 이제 천천히 늦춰야 되는 거죠. 환경을 어떻게 이제 보호하지? 그래서 지구를 어떻게 하면 지속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를 하게 돼요. 우주 로켓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전기 자동차 그리고 청정 에너지 이쪽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인터넷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처음에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막 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AI가 막 튀어나왔어요. 근데 막 구글의 알파고가 막 사람들을 막 이기는 그런 게임들을 하고 하니까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보기에 어느 그 특이점이 오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겠다. AI가 우리를 어떤 감정을 갖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목표 중심으로 AI는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인간이 그 위협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겠다. 뭐 이제 AI 뭐 킬러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겠다. 이걸 어떻게 대비하지? 구글의 이런 알파고나 이런 기술들,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위험한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그거 나온 게 인공지능 그 연구소인데 좀 우호적인, 인간의 우호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개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오픈 AI나 이런 것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놓고 하나씩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사업을 막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사고 방식이 있었어요. 이제 제 1원칙 사고 방식,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집중을 하는가. 그래서 내 꿈을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남아공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인종차별이 심하고 이제 과학기술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근데 이제 TV 보고 하니까 미국이 빨라.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해. 아, 저기를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17살 때 엄마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이제 가서 막 막노동하면서 학비를 벌어요. 그러다가 이제 2년 후에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창 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에 막 트라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에 편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원도 들어가려고 이제 대학원도 딱 입학을 했는데 갑자기 인터넷 창업붐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대학원 등록을 해놓고 이틀 후에 이제 포기 이제 서류를 제출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게 사람들 사이에 되게 이슈였다고 해요. 아, 저렇게 똑똑한 애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창업붐이 더 확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했던 사업은 집2라는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뭐 이런 가게들 정보를 빨리 이제 찾을 수 있게 일종의 전화번호 같은 거죠. 그걸 이제 위치 정보, 이제 뭐 이런 가격 정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신문사에 파는 그런 이제 웹 서비스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한 4년 이후에 그 PC 회사인 컴팩에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갖고 있던 지분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76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 정도를 갑자기 첫 번째 회사에서 이제 큰 성공을 거두죠.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엑스닷컴이라는 거를 이제 설립을 하는데 이제 그 온라인 결제 방식에 대한 그거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는 이베이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팔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고요, 중간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 지분으로 해가지고 한 2천억이 넘게 이제 벌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으로 한 2천 한 300억 정도 갖게 되는 이제 갑자기 거의 크게 쥔 거죠, 몇 년 만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야,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처음 붙잡았던 그거를 해야겠다. 그래서 평생의 미션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제1원칙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우주를 가고 뭐 이제 지구의 그 멸망 속도를 늦추고 뭐 이제 이런 AI 기술 이런 거 하려면 너무 획기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려니까 계속 이게 난관에 부닥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속도가 못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물리학을 이제 복수 전공했는데 아, 제1원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다. 어떤 가정이나 다른 것들로 할 수 없는 가장 기본 명제가 되는 게 무엇일까? 가장 근본이 무엇일까? 이거를 찾아내는 것인데 그거에 의거해서 어떤 한 문제가 있을 때 본질을 자꾸 파고드는, 깊게 파고드는 이제 그 사고방식을 하게 돼요. 모든 그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진적인 사고방식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방이 있는데 가방이 무거워. 그러니까 이제 캐리어처럼 가방 바퀴를 달잖아요. 그냥 형태를 바꾸는 거에 이제 초점을 둔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1차원 제1원칙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이거의 진짜 기능이 뭐냐 운반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반할까? 기능에 초점을 둬서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리는 거죠. 이제 모든 것에 그런 사고방식을 접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벌인 사업들인데 뭐 2002년부터 쭉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다 필요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되고 두 가지만 제가 좀 얘기를 해본다면 스페이스X는 그 우주 로켓 사업이에요. 나사에서 하던 거를 이제 민간이 하겠다. 근데 이제 자기 하려고 보니까 제1원칙 사고방식을 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우주 로켓을 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분석을 해보니까 재료비가 얼마 안 되는 거야. 나사에서 우주 로켓 하나 쏘는데 발생하는 그 비용의 2%면 로켓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쏠 수가 있어. 야, 그러면 이거 완전 대폭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그냥 다 바꿔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쏘아 올리는데 나사에서 그 이제 금액이 발표되니까 막 계산해봐. 우리보다 한참 이제 공무원들이 했던 방식과 이제 민간 기업이 하는 방식 완전히 달라버린 거죠. 네, 그런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로켓은 한 번 쏘면은 못 쓰는 일회용 로켓인데 이거를 재사용해야겠다. 그래서 원가를 절감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고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 좀 보여야 될 게 뉴럴링크. 이제 그
알파고 그 구글에서 알파고를 개발해서 자꾸 사람을 이기는 어떤 그런 AI를 자꾸 개발을 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뇌가 그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의 지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뇌에다가 이제 그 칩을 심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칩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뇌에다가 하는 그 기술이 또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뇌에다가 이 칩을 심는 바느질 기계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바느질 기계를 이제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부분부터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머지 뭐 얘기들은 BTIT 관련된 내용들이랑 이제 그 일론 머스크 하는 사업들은 좀 개별적으로 좀 한 번씩 봐주면 애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조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를 이번에 보면서 마지막엔 AI 저런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지? 제가 이렇게 딱 고민을 하다가 그 이지성이 쓴 에이트를 잠깐 이렇게 훑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딱 되게 짧게 나왔어요. 에드 아스트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거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콜리아 대학에서도 조금 얘기할 건데 먼저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갑자기 대두된 그 AI 그걸 능가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되잖아요. 미래 사회를 준비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에드 아스트라라는 그 교육 기관을 그 자기 회사 안에다가 스페이스X 안에다가 설립을 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내용 미공개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자기 자녀가 5명이 있는데 영재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걔네들을 다 자퇴를 시키고 그 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자기가 만든 그 학교에다가. 그리고 이제 직원 자녀들 몇 명 하고 해서 이제 거기서 비공개 어떤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2020년도까지 이어졌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게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인 온라인 그 교육 시스템인데 아스트라노바. 그래서 AI 시대의 인재를 키우는 곳이다. 기존의 교육은 미래에 필요 없다. 다 AI 활용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왜 지금 배우냐? 다 의미 없는 교육 왜 하냐? 그래서 새로운 교육.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 두 번째 줄 판단 능력. 윤리적인 어떤 그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렇게 오염수를 했어. 과학자들이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정치가가 개입을 해서 요거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줄게, 연구비를 줄게. 그럼 과학자들이 발표를 안 하고 정치관은 이렇게 하고 그 유권자들은 잘 모르고 표를 주고 누구의 잘못이냐? 환경이 망가졌는데 이건 누구의 잘못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해라. 이런 식의 그 판단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계속 한다고 해요. 특징, 언어나 음악, 체육 등은 가르치지 않는다. 이거는 미래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건 하겠지만 그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나쁜 AI를 물리칠 방안을 세우기 뭐 이런 활동들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12월 지금 석 달 전에 그 아직 그 학교명은 나오진 않았는데 머스크 대학 그래서 사람들이 머스크 대학이 세워지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은 스팀이라고도 하는데 스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기관이 세워질 예정이고 그 초등부터 대학 과정까지 이제 커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텍사스가 그 학교를 세우는데 특별한 뭐 그런 게 없는 자유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세워버리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해서 이제 자기 회사에 그 필요한 인재들을 아주 그냥 만들어내겠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조금 이런 것들 너무 모르니까 뭐 영어 하나 풀고 수학 문제 풀고 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나름대로 제 수준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제 실은 이 대학 이 일론 머스크 학교가 나오기 전에 그 알게 되기 전에 제가 먼저 생각했던 건데 제가 그 3주 전에 이제 아마존 이북을 이제 출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을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우리 지금 주제가 영혼의 작품을 준비하라. 그래서 책도 내고 뭐 온라인으로도 뭐 이것도 강의도 내보고 막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비대면 그 대면으로는 너무 어려운 거 비대면은. 그래서 진짜 해야 될 건 그
그 직접 만나서 하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아마존 이북을 낸 거를 이제 누가 소식을 듣고 이제 아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한번 만나자. 근데 그 주간에 그 메시지가 나왔어요. 3월 10일이었거든요. 그 주간 메시지가.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 예수님이 잠자는 제자들한테 얘기한 게 나와서 목사님께서 홀리아워 1시간 홀리아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멘트 그대로 하루 1시간이라도 자기 사명을 붙잡고 깨어있으면 절대망대가 되는데 자기 사명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되냐.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넘어간다. 네, 이분하고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로 그냥 지어버렸어. 홀리아워 대학을 해야겠다. 그래서 홀리아워를 좀 풀어서 홀리 오지 유일성 재창조 CVDIP 그리고 홀리 이제 어떤 구별된 시간 집중하는 서밋타임 시간 그리고 구별된 우리 그 붙잡은 자들 그래서 홀리 베이슨 이렇게 세 가지를 요거 이 우리의 방향은 이거다.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붙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설명을 했죠. 그때 그분 처음에는 나 못해 이랬다가 하고는 싶은데 못할 것 같아 그냥 해. 그러니까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분 이제 놓고 이제 커리큘럼도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2020년대 썼던 CVDIP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P에다가 작품 학교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요번에 다시 보면서 5년 만에 응답이 됐구나. 제가 그 처음에 2018년대 목사님 그때 만나고 19년대 나이 담에서 썼고 그다음에 그때 제가 결단한 게 나처럼 시달리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그 키워드를 이제 교육을 잡고 그래서 이제 그 진행되어 오면서 이제 랩넌트 서밋 메이커가 되겠다 이렇게 붙잡았는데 제가 그때 교육 이런 거 하면서 내가 학교를 세우면 어떤 학교 세워야 되지? 내가 막 꿈도 못 찾고 막 헤맸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 거 좀 해주는 대학이 있으면 좋겠다.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좀 준비가 되고 기회가 돼서 이번에 그거 하면 되지. 꼭 건물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각 개인이 학교가 되면 되니까 그래서 해야겠다. 그래서 홀리아워 대학을 한 이제 어떤 목표는 뭐냐면 그 미션을 스스로 찾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멘토가 붙어서 좀 도와주고 가이드를 해줘야 이렇게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하고 24 집중이 평소에 잘 안 돼요. 스스로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 두 가지 축이고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 한번 세팅되면 24는 그냥 자동으로 될 텐데 세팅이 잘 안 되니까 그거 되면은 24 기도가 되고 24 도전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로고도 만들어보고 밑에 슬로건도 넣었어요. 오라레 에트 프로보카레 기도하고 도전하라 라틴어로 만들어보고 뭐 이제 더 나중에는 더 발전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번에 테슬라 이거 일론 머스크 봤으니까 내가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그 우주 화성에다가 만들면 수원 화성 아니고 우주 화성에 만들면 내가 거기다가 홀리아워 캠퍼스 만들 수도 있지. 보내야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공중권세 잡는 그 유니버스 얘기하시는데 유니버시티가 그거 못 잡으면은 시달리는데 붙잡을 수 있도록 연구하는 기관이니까 우주 정복해야겠다. 공중권세 흑암 꺾는 그런 정복자를 키워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 좀 부탁드리고 우리 꼭 이 학교 다니면 감사드리고 오지 못하더라도 개개인이 그 CVDIP 붙잡고 크게 꿈꾸면서 24 도전하는 우리 마하나임 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